부산일보 기사죠, 그죠? 부산일보 기사고, 계엄 직후 거래 반토막 부산 아파트 1월 실적 더 참담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 2, 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며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났는데 한 달 뒤인 지난달 1월달이죠. 1월달 거래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며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게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네, 현장 모습. 지금 사실상 계엄 사태 이후로 거래 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거래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월세는 속속들이 나가고 있죠. 그죠? 매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매매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월세 거래는 매우 활발하다고 보셔도 되겠죠. 물량이 없어요, 지금 전월세는. 그래 보시면 되고. 좀 더 보시죠. 그리고 지난달 1월달이죠, 그죠?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998건으로 1000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1월달에 거래된 거는 2월 말까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 안 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신고 안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2월 12일이니까 그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1월달에 총 거래량은 120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하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리 또 설도 있어요, 그죠? 명절 있으면 또 거래 잘 안 하잖아, 보면. 명절 끝나고 보통 거래하려고 많이 다니니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심상치 않은 하락폭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IMF 이후에 아파트 값과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받는 22년 8월에 한 달 거래량이 부산의 한 달 거래량이 1271건인데 지금 올해 1월달이 그 정도 수준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태로 얼마나 지금 지역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정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친 뒤 회복하는 추세였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3159건으로 33개월 만에 거의 2년 9개월 만에 3,000건을 넘기며 부동산 호황기였던 21년 수준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게 맞거든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며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10월 달에 다시 거래량이 3,000건으로 회복하며 반등했고 2,000에서 3,000건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에 1644건으로 확 쪼그라들었죠. 그죠? 반토막이 났죠.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봅시다. 24년도 7월 달에 3,100건을 넘었어요. 그죠? 8월 달에 2,700건, 9월 달에 2,200건, 10월 달에 다시 3,000건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2,300건을 줄었는데 12월 달 계엄이 터지면서 1,600건을 줄었고 1월 달에는 약 1,2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사실상 거래 절벽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사실상 거래 절벽. 참 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시장도 불황이 허덕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초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 봄이나 상반기로 예정했던 여러 사업장의 분양 스케줄이 잇따라 수개월씩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2월 달에 하려고 했던 르엘 리버파크 센터. 지금 4월 달 이후로 연기해놨죠, 그죠? 4월 달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4월 달로 잡은 근거가 있겠죠. 4월 달 정도면은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불확실성은 거의 다 해소될 거라 생각하니까는 4월 달에 잡아놨겠죠. 4월 달에는 분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앞으로의 분위기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인데 현장에서 매매의 시가 말랐다 할 정도다.
경기 침체에다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즉 부동산 부양책이 시급하다라고 이영래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기사대로 지금 22년 하반기 수준, 22년 하반기에 거래 절벽으로 몰려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없는 와중에도 갈로면 간다, 갈로면 갈, 이런 게 좀 불편한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자,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최고가 보여드릴게요. 최고가로 보시면 돼요. 부산.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4년도 12월 15일로 소팅하겠습니다. 24년 작년도 그러니까 12월 15일 이때는 이제 기업 민환 뒤죠, 그죠? 그 뒤에 거래된 것만 한번 보자고요. 어떤 단지들이 거래가 고가를 찍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형대는 84로 간장하겠습니다. 84로 간장해서 거래된 내역들을 한번 보시죠. 최고가 찍은 단지들입니다. 떨어지는 놈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놈갈이라고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있어요. 가는 놈이 어떤 놈들인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남천자이 12월 15일 이후에 거래된 겁니다.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된 것들. 예, 남천자이 13억 8,500입니다. 예, 이슈였죠, 그죠?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이슈였죠, 요게. 광안쌍용예가 12억 5천입니다. 84입니다. 84. 센텀파크 1차 11억 3천. 예, 제일 알라리에 보시면 되겠죠. 요 해당 단지에서 가장 좋은 놈들이 지금 이렇게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거의 신고가로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자이 2차 11억 500, 남천 더샵 10억 5천, 경동 리인뷰 2차 10억 4,700, 사지 롯데 더 클래식 10억 4천, 해운대 경동 리인 1차 10억 2천. 네, 요까지가 지금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그 밑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9억 이상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광안자이 9억 8천. 많이 올라왔죠, 광안자이 지금. 대우마리나 1차 9억 3천. 사직쌍용 플래티넘 아시아드 9억 3천. 혁신 대연 힐스게이트 프루지오 9억 3천. 해운대 비스타 동원 9억 2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9억 1천. 예,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9억 1천. 예, 요까지가 지금 9억 넘는 가격대를 찍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 단지들이 지금 부산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죠, 그죠? 부산은 전체적인 통계상으로는 지금 매매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요 단지들은 지금 계속 잘 나가는 아파트들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아파트들.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실거주장에서 선택받은 단지가 방금 보신 이 단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지금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확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매수 우위 시장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매수자가 갑이죠. 매도자가 을이에요. 하지만 이런 단지들에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단지들에서는 꼭 뭐 매수자가 갑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매도자가 갑일 수 있어요. 이런 데서는요. 남천자이나 광안쌍용, 당연히 뭐 광안대교표가 쫙 나오는 희소성이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꼭 팔아야 할 물건들이라면은 좀 심하게 내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꼭 팔아야 할 물건은 어떤 물건들인가? 비과세 시한이 정해져 있는 물건들. 아시죠? 비과세 시한은 정해져 있는 거는 내가
1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을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지금 3년이죠, 그죠?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인데 그 3년이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그 지나고 나면 과세를 하게 되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이제 꼭 팔아야 할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 되겠죠. 혹은 또 집안에 뭐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그런 물건들, 그래서 내놓는 물건들은 내고가 가능하겠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사실 요 태양 소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 사연이 있는 물건들 찾아내는 거.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불량서 및 실사, 마피 500짜리 매물, 요런 것들 찾아내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어쨌거나 지금의 거래절벽 사태가 오게 된 두 가지 변수, 앞에 소개해드렸는데 두 가지 변수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이제 생각해보자. 첫 번째 변수가 계엄이었죠. 1, 2, 3 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 얘는 3월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종결이 된다. 그러면은 1, 2, 3 계엄 사태 유효기간은 3월 정도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 거래절벽을 몰고 왔던 변수가 대출 규제였죠. 대출 규제는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소개해드렸듯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금 대출은 이제 다 풀렸다 보시면 되고, 금리도 3월 달이면 잘하면 3% 중반대 대출 금리를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 규제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다. 탄핵으로 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의 유효기간은 3월달 정도면은 끝날 것이다. 그럼 그 두 가지 그 외부 변수들이 제거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본연의 가치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외부 변수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2월 말 3월 초다.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 2월 말 3월 초, 요 시점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벚꽃놀이 가시기 전에 내 집 마련을 마무리하시고 벚꽃놀이 가셔라. 오사카로 벚꽃을 보러 가시든 경주로 벚꽃을 보러 가시든 2말 3초에 내 집 마련을 확정을 하시고 벚꽃놀이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들, 외부 변수는 그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나의 포지션과 전략을 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